네, 반갑습니다. 예, 예,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인문학 시간. 저번 달에 이어서 안목이라는 어떤 우리 그 배철원 교수 책을 가지고 있네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공부하고 있으니까 한번 준비한 거 들어보고, 또 리더는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암의 사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런 안목에 대해서 그런 비전과 확신이 없다면은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에 있을 어떤 이유도 없을 거고, 또 저도 어쩌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시간보다는 앞으로 또 5년, 10년 이 시간이 이제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어쩌면 제가 할 일도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성공시킬 수 있다는 거,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 또 이제 개인적으로 신학적인 측면도 저한테는 또 굉장히 큰 그런 어떤 사명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복합적으로 겹쳐 있네요. 그래서 준비한 거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태도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다. 그래서 오늘의 결과가 내일이 된다. 멋진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산 사람이 어떤 일에도 탁월함을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어떤 분야에 대해서 또는 어떤 일이 되든 간에 뭔가 열심히 한 사람이 또 잘해낸 사람이 다른 일도 잘해낼 확률이 높다. 그렇다 해서 그건 100%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갑자기 개과천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그렇지만은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탱크와 열심히 하면은 누구든지 답니다. 제자들 중에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이어서 안목. 제가 이제 이걸 다시 준비하면서 업데이트를 시켜봤거든요. 예. 자, 우리가 기억나세요? 이게 뭐예요? 삐삐. 조사해 보니까 93년도에 우리나라 보급되기 시작했더라고. 왜 삐삐인지 아세요? 소리가 삐삐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차고 다니면서 전화 오면은 공중전화 가서 주문받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들은 이건 뭐죠? 카폰이죠, 카폰. 예. 그리고 이게 아날로그 모토로라 핸드폰입니다. 제가 91년도에 외국 기업에 이제 우리 이제 합작회사에 들어갔는데 이걸 저희들한테 전부 다 하나씩 줬어요. 91년. 이거 다 가지고 다니면서 거래처에서 전화하면은 그렇게 부러웠거든요. 이거 하나가 보통 한 120만 원씩 했거든요. 예.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 그래서 쫙 전화하면은 좀 빌려도 집에 전화만 할 테니까 그러면 뭐 만 원 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벼운 이제 모토로라 핸드폰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아니 좀 이게 비디오 폰이 나오셨죠. 비디오 폰. 예. 그리고 자, 2007년 1월 9일 스티브 잡스가 세계 최초 스마트폰을 발표를 했더라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아마 2008년 9년부터 이게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게 불과 15년도 안 돼요. 15년. 예. 이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이제는 삐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삐삐는 집에 없는데 이 핸드폰은 제가 전부 다 모아놨어요. 여러분 중고 핸드폰을 팔지 마세요. 얼마나 귀한 추억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은 저도 아이폰을 쓰는데 이렇게 얇을 정도의, 그러니까 이게 이 핸드폰의 어떠한 그 용량이 그 아폴로 13호 분석 컴퓨터 비슷하다더라고. 엄청난 데이터 연산 능력을 이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탑재됐죠? 이제 인공지능까지 탑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지금 2025년 현재인데 그럼 앞으로 5년, 10년 또는 30년 후 2055년 30년까지는 살 수 있죠. 30년 후까지는. 그죠? 90 정도는 좀 다 살아가니까. 그럼 30년 후에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물론 무덤에 간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살아있는 한 30년 후는 충분히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 이제 94세거든요. 아주 혼자 아주 건강히 잘 지냅니다. 예. 그래서 이 82년도에 개발돼 가지고 93년도에 보편화되기 시작했는데 정말 암에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삐삐 차고 다녔거든요. 삐삐 울리면 이제 전화로 간 거예요. 예.
그렇게 시작된 아메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 모든 게 핸드폰으로 다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AI, 이런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그런데 좀 더 공감하는 것은 이 속도는 점점 빨라질 거라는 거죠. 그죠? 엄청나게. 그래서 한번 자 2040년 지금부터 몇 년 남았죠? 15년밖에 안 남았어. 15년. 우리가 아메이 사업한 지 15년 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핸드폰, 스마트폰 출시되고 시작하신 분들도 어쩌면은 2010년이면은 벌써 15년 후잖아요. 그럼 2040년에는 어떻게 세상이 변화될까? 이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 같아요? AI 목소리, AI 목소리. 구글에서 단백질 모든 분해 구조를 다 밝혀내 버렸잖아요. 우리가 뭐 DNA를 연구해 가지고 단백질의 변화 이런 부분이 인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 구글의 AI가 좀 더 밝혀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이 바이오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컴퓨터를 같이 전공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AI 도움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어떤 신물질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죠. 앞으로 최고의 제약회사는 구글이 될 것이다. 예. 우리 어떤 그런 DNA를 좀 더 밝혀내서 이제 거기서 신물질을 개발하기 때문에 또 이제 나이 드시면은 예? 또 좀 불편하잖아요. 그럼 이런 애가 나오는 거죠. 이런 애. 이분도 배달해. 이런 AI 하나 있으면 좋겠죠. 지금 뭐 그 직립보행 AI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정에 이 AI 로봇이 도입된다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이야 뭐 몇 천만 원 하겠지만은 나중에는 대량 생산되면은 몇 백만 원도 하나씩 쓰는 거죠. 예. 귀찮은 일은 AI를 다 시킨 거예요. 왜 밥 안 했노 하면은 뭐 짜증 안 내죠. 어? 안 대들죠. 분노하지 않죠. 항상 미소로. 예? 예. 이런 시대는 의외로 빨리 올 것이다. 또 초고령화와 AI 시대에 자 축복인가 재앙인가.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 보니까 AI 주치의가 우리 각 가정에 있는 거예요. 어디가 있죠? 내 핸드폰 속에.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HM 파마스도 그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변기 센서를 부착해 가지고 나의 건강 상태를 매일매일 보고를 해준다. 그러면은 20년 이상을 늘려주는데 단순히 수명 늘린 게 아니라 우리는 웰빙 건강한 수명을 늘린다는 걸.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재앙이고 경제적으로 준비가 됐다면 축복이겠죠. 예. 우리 리더님도 금방 옵니다. 20년 후가.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옵니다. 예. 그래서 AI가 지금 막 코딩 우리나라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들이 바로 실리콘밸리에 2억, 3억 연봉을 받고 갔어요. 그제가 말하. 그런데 이제 AI가 완성되기 때문에 코딩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도 코딩을 짜더라고. AI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 앱을 개발했대, 앱을. 누구나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규모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AI 통해서 이런 해고바람이. 예. 인텔 2만 2천 명. 이분들이 누구예요? 최고의 엘리트들이야. 그런데 이분들이 AI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끔찍합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제는 화이트 칼라보다는 블루 칼라 시대. 그래서 실업고 간 애들이 이제 더 대우받는 시대가 된대요. 예. 그래서 공부에 소질 없으면 빨리 기술로 가는 게 나아요, 지금. 예. 자, 메타, 아마존, 구글 이런 엄청난 해고바람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고 또 이분들의 CEO 발언 보면은 자, 2025년은 어려운 해가 될 것이고 지금의 긴박함을 인식하고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어떤 이야기예요? 대규모 구조조정을 빨리 해야 되겠다. 예? 마크 저커버그는 성과 관리 기준을 높이고 저성과자를 빨리 집으로 내보내기로 했죠. 미국을 해고하는데 뭐, 뭐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우리 그 아메이 직원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이제 임원인데 임원. 우리 이제 그 조 이사라고 알죠? 그분이 사장이 바뀌어가지고
참 그 이야기 듣는데 쓸쓸하더라고. 아침에 출근했는데 책상이 없었대. 그날부로 해고야. 예. 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어떤 언급을 주고 하겠지만은, 예, 굉장히 뭐 CEO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어떤 현상도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뭐 물론 뭐 어떻게 이제 그 보면은 뭐 구글의 제프 베조스입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어떤 소통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해고를 하더라도 사실 악감정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당신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시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해고되고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같으면 좀 난리가 나겠죠. 노조가 들고 일어서 가지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자본시장은 냉혹하다. 자, 인텔 CEO는 최고의 리더는 가장 적은 인원으로 가장 많은 성과를 내는 사람. 그래서 홍보부 뭐 AI 그 이미지 생성을 가지고 홍보하는 효과를 따라갈 수가 없다. 예.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도너츠를 이렇게 프레스로 팍 눌러가지고 그 영상을 찍는데 그 영상을 만들려면은 디자이너들이 뭐 수십 명이 붙어야 된대요. 그런데 AI로 딱 질문해가지고 도너츠를 눌렀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를 영상으로 표출해줘. 하니까 2분 만에 쫙 나오는. 어떤 그런 시대에 자 우리는 너무 느리고 복잡한 조직이다. 민첩하고 빠르게 변화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자, 왜 이 좀 서글픈 이야기를 앞에 넣는가? 이게 안목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런 변화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가? 그래서 프레카리아트 미래는 99%가 이런 불안정한 노동계급으로 빠지고 그런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이나 개인이 부를 거머쥘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저는 뭐 너무너무 이렇게 가슴에 와 닿아요. 지금 뭐 다단계 암에 하신 분도 지금도 물어보잖아요. 너 다단계 아니? 이분은 뭐 91년도에 암회를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직업이 위험한가? AI의 대체되는 직업 리스트 보니까 이런 단순 계산 유지 사무직, 고객 상담원, 콜센터 직원, 제조업 생산직, 단순 조립직 등 기계화 가능한 직무, 택배, 물류, 창고 등 물류 자동화 분야 이미 아마존에서는 드론 택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택배 자리도 없다는 거죠. 택배 자리. 예. 코로나 때는 굉장히 뭐 택배 난리 쳤잖아요. 뭐 한 달에 뭐 좀 하루에 10시간 이상 하면 뭐 7, 800 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 자리도 없어요. 예. 그럼 어떤 이야기예요? 만약에 내나 또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직종에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럼 앞으로 그 직종은 AI에게 대체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럼 AI 시대에 살아남는 직업의 조건. 첫 번째는 창의력 기반의 직업을 해라. 기획자, 디자이너, 콘텐츠. 또 인간관계 중심 사업을 해라. 네트워크 사업자, 상담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분들 전부 다 인간관계에 연관된 직업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안목을 우리한테 주는가. 기술 관리 직업, AI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보안 전문가, 시스템 융합 직업, 기계공학 플러스 IT. 기계공학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코딩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바이오, 데이터.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하고 아마 컴퓨터 공학을 같이 이제는 전공해야만이 살아남는 것을 이제 자기가 한 거죠. 그래서 그 구글의 알파고민가 뭡니까? 그걸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쓰고 있다. 그 AI를 자기들은 열심히 학교에서 쓰고 있다. 예. 그래서 향후 직업 생존 전략 5가지. 예. 첫 번째는 디지털 리터러시. 리터러시는 뭐죠? 읽고 쓰는 능력을 강화시켜라. 그래서 인문학이 필요해요. 인문학이. 예.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력을 향상시켜라. AI 규칙 기반의 문제는 잘 해결하지만 복잡하고 창의적인 문제에서는 여전히 인간이 우위다. 예. 세 번째는 융합형 스킬을 개발해라. 전통적인 분야의 IT 기술을 결합한 융합 역량이 높은 수요를 보고 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플러스 UX, 뭐 생명과학 플러스 빅데이터 등등 이런 부분들. 다섯 번째, 네 번째도 있는데 다섯 번째는 인간 고유의 감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키우기, 태도가 경쟁력이다. AI가 아직 대체하지 못하는 인간만의 공감 능력, 협업 능력, 리더십 역량 등 이런 부분을 개발하는 게 필수적이다. 예.
인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역량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살아오던 시절에는 내 주위에서 누가 성공을 했는가 봤더니 머리에 지식을 많이 넣어낼수록 성공했어.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좋은 대학 간 애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애 있어. 어떤 사람이냐? 기술이 뛰어난 사람. 갑자기 뛰어난 요리 기술을 갖다 익혀가지고 맛집을 갖다가 기술이 뛰어나도 먹고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부모님들, 자 이제 이거 잊으셔야 돼요. 지식과 기술을 잊으셔야 됩니다. 지식은요 이제는 머신러닝하는 인공지능을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식은 이제 의미 없고요.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을 기술 면에서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는 시대가 와요. 자, 그러면 지식, 기술 의미가 없다면 태도는 인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역량이 될 것입니다. 좋은 태도 중 하나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질문을 잘 던지는 비결은 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경청이에요. 저는 앞으로 사람의 실력 중 하나는 뭐냐면 말을 잘하는 건데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합니다. 상대 이야기를 잘 듣는 습관, 잘 듣는 태도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챗GPT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우리 듣기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결국은 그분의 어떤 성품, 그런 어떤 부분들이 어쩌면 인공지능 시대에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포사이트, 휴브리스와 포사이트. 원래 이 포사이트 이게 누가 썼냐면 베냐민 카라만이가 하여튼 그 MIT 교수가 쓴 건데 제가 이제 이 책을 그때 한 4, 5년 전에 읽은 것 같아요. 예,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건을 이렇게 쫙 그 역사적으로 다룬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 뭐 심리학에서 나왔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징후가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스라엘 그 올림픽 선수들의 테러 사건이라든가 또는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그 율곡 이이가 10년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10만 양명설을 주장했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대단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 그 고종이 결국 이제 한일합방 됐을 때 누굽니까 그 정약용 예. 이 정약용이 이래서는 안 된다 부국 양병 그걸 주장했지만 기양을 보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포사이트란 의미는 인사이트하고 약간 다르다는 거죠. 어떤 뭐 사건이나 어떤 부분을 이렇게 통찰하는 능력이라 보지만 포사이트는 그죠? 그런 미래를 보는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징후를 포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징후라든가 미래를 보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런 징후라든가 미래가 보인다면 행동을 해라. 행동을 같이 가라. 이게 포사이트의 의미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포사이트란 미래를 보는 안목과 행동의 실천이 포함된 의미다. 그래서 제가 포사이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너무 어렵다고 책이 안 나갔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자 이런 안목, 이런 포사이트를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예, 이제 세 가지 이제 그런 방법론적인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 리더가 안목을 갖기 위해서는 묵상을 해라. 묵상. 이 묵상이 뭐죠? 요가란 거죠. 요가. 당신은 매일 더 나은 자신을 위해 수련하고 있습니까? 고대 인들은 누구나 자신 내면에 그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이상적인 자신이 숨겨져 있다고 믿었는데 이 진정한 자신을 산스크리트어로 푸르샤라고 한다. 그 푸르샤 진주가 있어요. 이란에. 예. 아마 여기에서 따온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예. 푸르샤는 이데아에 존재하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특별한 훈련을 통해 발현되는 내면의 빛이다. 내 과연 나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내가 한번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겠죠. 이들은 자신 안에 숨겨진 푸르샤를 발견하고 발동하고 발휘하기에 특별한 훈련을 마련한다. 이 영적 훈련이 요가란 거죠. 묵상. 그러게 기도라는 뜻이죠. 기도. 예.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행위라고 합니다. 자, 원래 요가는 아리아인이 전쟁에 나갈 때 말을 훈련시키기에 목을 매는 채우는 멍에를 말한다. 아리아인 누구죠? 페르시아인들. 예. 요가는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된 생각, 말, 행동에 멍에를 채우는 훈련이다. 어떤 거죠? 끊임없이 어쩌면 뭐 절제를 배우기도 하고 또 어쩌면 내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갈 건가 그런 어쩌면 이제 훈련이다 이런 어떤 뜻이겠죠. 예. 훈련 바로 나오네요. 훈련이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장악하고 그 생각으로 육체, 정신 그리고 영혼을 개선하는 과정이다.
아침에도 훈련하셨죠? 우리 뭐 체력 단련, 체력 단련. 예.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암에서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하루에 30분이라도 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오늘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이 일이 나한테 무엇인지. 제 이제 다이어리에 2029 50, 2030 05라는 딱 타이틀을 적어놨어요. 타이틀. 예. 원래 제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 어떤 거냐면 2029 A70에 50조의 다이아몬드를 모시고 가자. 라스베가스. 예. 2030 비전번을 통해서 5억 이상을 받게 만들자. 라스베가스를 가는 50조는 반드시 5억 이상을 2003년에 비전 보너스를 받을 거라 보는 거예요. 예. 그 목표를 위해서 매일매일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분에서 기도도 하고 동물성을 달리면서 예, 제가 루틴이 생겨요. 루틴이. 딱 한 세 바퀴는 어쨌든 한 분 한 분을 50조 적어도 플래툰 이상 분들을 제가 다 아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리더니까 다 알아요. 이름을. 그래서 전부 다 첨부를 해야 하는데 예? 한 분 한 분을 정말 반드시 라스베를 가자. 예. 그리고 그분들이 5억 이상의 보너스를 비전을 받게 만들자. 예. 그다음에 한 바퀴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한 바퀴는 뭐 하는지 아세요? 예. 오늘 또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올 7월 15일 되면 1년이 됩니다. 1년이. 나에게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는 이야기를 10,000번을 하면은 그게 실현이 된다. 10,000번을 하면. 그럼 1년에 10,000번은 하루에 10번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한 달에 300번이나요? 하루에 10번이잖아. 하루에 100번. 그럼 3,000번. 1,000번 해야 되네. 1,000번? 하루에 1,000번. 그럼 12달이니까 12,000번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세봤거든요. 오늘 또 나에게 좋은 일을 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데 100m를 뛰는데 14번을 외치게 됐어요. 그럼 1km면은 140번이잖아요. 예. 그럼 140번을 30으로 곱하면 얼마예요? 한 3,000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1년이 걸리는 1년이. 제가 그걸 한번 7월 15일 날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는 제가 궁금해요. 예. 그런데 벌써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골프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2분도 치고요. 연속 이틀 이글도 잡고요. 예. 정말 제가 골프를 굉장히 오래 했지만은 한 번도 거기까지는 도달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나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거 애치고 그 두 가지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암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할 건 아니지만 어떤 암의 사업적으로 오늘 또 나에게 좋은 일을 할 거야. 예. 여러분도 매일매일 어쩌면은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이게 누적되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응? 여러분의 기적은 뭐죠? 새로운 내가 막 붙여 나가는 거죠. 이야기했는데 CLC 가보겠다. 그러고 응? 어떻게 하면 되나 찾아오기도 하고 응? 쓰레기 버리러 온 아줌마를 그냥 갑자기 만나가지고 암이 아십니까? 그러니까 암이 아셔 치약 떨어졌는데 치약 10개만 달라고 그러고.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죠? 예. 자신의 정제된 생각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침묵이 만들어낸 말을 사건으로 실현시키는 과정이다. 자신의 정제된 생각을 행동으로 표현한다. 아무리 내 머릿속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 신앙적인 어떤 그런 분들 굉장히 강한 분들 많아요. 네. 뭐 호불호는 있겠지만은 마음의 이루를 얻는 건 좋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정말 그렇게 하던가요? 그런 행동이 안 되면은 이제 욕을 먹는 거죠. 훈련을 통해 매일 변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의 수도를 감금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 훈련을 통해 매일 변하지 않는 사람. 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 아인슈타인 유명한 말 했잖아요. 똑같은 결과를 했는데 내일 달라지지 않는다.
뭔가 계속적으로 그런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을 CLC에 모셔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을 성장시킬까? 그런 끝없는 고민할 때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예. 그것은 결국은 나에게는 훈련이죠, 훈련. 만일 정신과 육체가 결이되고 생각이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아멘,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집에만 있어. 그건 거짓이라. 관조란 사물과 사람에 대한 깊은 생각이다. 창작이란 깊은 생각을 실제로 구현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그런 제그 서재에도 그 책 받침대 그 써졌거든요. 예, 일단 시작해라. 너의 천재성이 발휘될 것이다. 그 말기 하나 때문에 제가 책을 쓴 거예요. 해보자. 또 그 말기 하나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특허 출원도 하나 해놓은 게 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저한테는 필요한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고민하다 그러냐, 고민하다가. 예. 고민하다가 어쩌면 타임을 놓치는 것은 실기죠, 실기. 그냥 해보는 거, 해보는 거. 어차피 하든 안 하든 실수하든 성공하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 거기서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예. 자, 이런 수련을 통해 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정적 시간과 결정적 공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방금 그런 묵상의 시간을 하루에 30분이라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이게 필요하다 봐요. 예. 저는 아침에 한 40분을 이제 동백섬 5바퀴를 도는 한 40분이 걸리거든요. 그것은 온전히 저의 시간. 핸드폰 절대 안 가져갑니다. 이제 사진 찍을 때만 제가 성경 해수욕장을 갈 때만 핸드폰을 가져가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만들고 있죠. 이것을 고대 그리스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한다. 이런 결정적 공간과 결정 시간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건가? 예, 이런 카이로스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전혀 알려지지 않는 경외로 지혜로운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걸 삼매경이라고 한다. 이거 이제 뭐 불교에서 쓰는 용어 아니에요? 깊은 삼매경.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옛날에 그 누굽니까 그 변벽 수도 8년을 하신 그 스님 있었잖아요. 응? 예. 삼매경은 내 마음속에 존재하지만 가본 적이 없는 공간이다. 그곳에서 나 위대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훈련을 통해 궁수의 실력이 쌓이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궁수와 관역의 거리가 짧아지고 관역이 점점 커진다. 오랜 시간을 통해 올림픽 대회에 나갈 정도의 실력을 갖춘 궁수는 25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관역을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시력을 갖게 된다. 비전 헬스를 못 걷나? 그 자꾸 쳐다보면 이 관역이 한 75m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5m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100% 가운데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옛날에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맞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궁수 훈련하는데 선수들에게는 뱀을 목에 감는 훈련도 담력을 기울여서 그런 훈련도 받는 꼼짝하지 않는 뭐 제가 그것까지는 아닌가 요즘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겠죠. 예. 어쨌든 비전 헬스를 먹든 뭐가 됐든 간에 아주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시력. 그거 어떤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내가 에서 뭐 리더님을 혼한다 또는 다른 사람을 뭐 시를 쳐야 된다 또 그분을 목표를 가지고 성취하게 한다 그런 생각을 꼴똘히 하다 보면은 이게 뭐죠? 세밀하게 보는 능력이 생긴 거죠. 예. 그러면 내가 저분을 이번에 만나가지고 어떤 책을 주든가 아니면 대문을 하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시스템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게 딱 감이 잡히는 거죠. 리더님 오늘 오다가 뭐 책을 내가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제 뭐 이건 시력이 비전에서 안 먹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그런 디테일함이 진실이다. 예. 그런 디테일함은 결국은 그런 어떤 묵상 또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플라톤은 국가에서 교육과 교육의 부재가 인간 본성에 미치는 세 가지 비유를 들었다. 태양의 비유, 분선의 비유, 동굴의 비유. 이거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예. 이야기에 따르면 포로들이 동굴 안 깊숙이 몸이 고정된 채 동굴 안쪽에 벽만 보도록 묶여 있다. 이 사람들 뒤에는 모닥불이 펴져 있고 사람들이 모닥불과
포도들 사이에 물건을 가지고 돌아다닌다. 포로들은 사람이나 물건을 직접 보지 못하고 동굴 벽에 드러나는 그림자만 본다. 불에 반영돼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포로들에게는 현실이다. 이게 이제 동굴의 비유인데 어떤 이야기예요? 네. 이 그림자가 사람으로 인식했다는 거죠, 포로들. 네. 왜냐하면 그 그림자 본연의 모습인 사람이 물건 또는 이것을 왜곡시키는 불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이다. 인간의 시야를 왜곡하는 방해꾼이 바로 브리티라는 소용돌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그죠? 동굴의 비유, 분선의 비유, 태양의 비유, 이 세 가지가 같은 어떤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제 한 재수가 왜 목도 고정되고 동굴 안에 캄캄하니까 막 저 사람 뭐 이렇게 하고 이걸 이제 왜 저기에 사람들이 있지 했는데 한 재수가 약간 예? 아매를 했나 봐요. 그래서 고개를 동굴 밖으로 딱 돌려보니까 자기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알 거죠. 그러면은 저 동굴의 입구에 비치는 태양은 뭐지? 그래서 그 재수는 동굴 밖을 나와 보니까 지상에는 눈부신 태양이 비치더라는 거죠. 이걸 이데아라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죠? 그런 남의 시선, 주어진 어떤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세상을 보니까 완전히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이 있더라. 아미와 똑같지 않나요? 네. 우리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 네. 열심히 하면 내 미래가 준비가 되고 그렇게 어쩌면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고개를 돌려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고 네. 그런데 고개를 돌려보니까 누구는 어떻습니까? 정말 아메를 통해서 비스 클래스를 타고 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재정적 자유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어쩌면 세상을 본 거죠. 네. 그래서 그 재수는 한 번 본 것은 잊혀지지 않잖아요. 이대를 봤기 때문에 태양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동굴로 다시 들어가서 그 목에 세사를 차고 있는 그 제수들에게 너희들도 고개를 돌려서 이 이데아 이 동굴 밖으로 한번 나와봐. 새로운 세계가 있어. 이게 우리 아미 아닙니까? 아미. 예. 그 어쩌면 그런 거룩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호수 표면에 끝없이 출렁이는 물결이나 소용돌이는 그 밑바닥에 존재하는 자신의 본연의 모습의 관찰을 방해하거나 왜곡시킨다. 예. 인간이 소용돌이를 없애지 못할 때 등장하는 게 사입이다. 멋지지 않나요? 예. 내가 어떤 걸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방해꾼이라 방해꾼.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어떻게 사이비에 빠지나? 마찬가지죠. 왜 아멘을 하다가 다른 타단계를 하나 똑같지 않나요? 이 사이비에 우리가 유혹을 당한 거죠. 인간이 소용돌이를 없애지 못할 때 등장하는 이 모습이 사이비. 사이비의 축자적 의미는 유사하나 같지 않는 것으로 자신에게 몰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별칭이다. 제가 정말 이 책을 보면서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우리는 얼마나 사이비에 당합니까? 그렇지만 당한 이유는 상대방도 문제겠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 내가 하는 일에 몰입하지 못할 때 그 유혹이 찾아오니까 이런 사이비에 당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유혹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유혹을 당하는 그리고 이제 유혹의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박종환 감독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그래서 국가대표 청소년 감독까지 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가 그렇게 크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국가대표를 이제 감독을 떠나고 친구 뭐 형제부터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유혹이 온 거죠. 어? 당신 얼마 투자하고 얼마 해봐. 내가 어떻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신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한 달에 기초생급자 그리고 아파트는 팬의 그 어떤 아주머니 팬이 자기 아파트를 여기서 사라고 내줬대요. 자기 집도 아니고. 그리고 한 달에 30만 원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게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유혹이 제일 처음에는 미혹으로 돼 미혹. 슬며시 다가온 나는 슬며시. 그러다가 이제 유혹이 잉태되는 거죠. 잉태. 네.
물고기가 저 미끼를 물까 말까 확 고민하는 그 미혹의 단계에서 고기를 딱 무는 순간에 뭐죠? 유혹이 잉태된다. 이제는 고기가 물고기 낚싯밥을 먹으면 그죠? 예,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유혹이 점점 잉태돼서 자라난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잘못되면 파멸로 이어진다. 그 내용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부장판사분이 쓴 책이 있어요. 사기에 당하지 않는 법이 있더라고. 그 책을 썼더라고. 우리가 살면서 이 사기에 당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몰입하지 못할 때 이런 사이비들이 우리를 유혹했구나.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죠? 예. 사이비에 빠진 그는 인생이란 무대에 올라서도 자신의 배역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말 그리고 행위를 장악하는 고유한 지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쪽 하다 저쪽 하다 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오염했는데 그 스타벅스 이제 준비를 하는데 옆에 분이 남자분이 이제 코인 다단계를 막 설명하는 것 같아요. 코인 다단계. 어떤 아줌마를 앉혀놓고 코인 뭐 어쩌고 AI하고 뭐 그분 또 들어오니까 아니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뭐 존스 홉킨스 대 어쩌고 나오고 존스 홉킨스에 나올 인물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아줌마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단계 아니야 다단계? 다단계 아닙니다. AI를 모르십니까? 이 AI 투자가 되고 있는. 이 AI를 통해서 뭐 코인에 투자하면 뭐 얼마 하더라. 이게 사입이죠. 사입. 우리가 자기 고유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는가. 그 말은 핑계며 그의 행위는 흉내라고 사람들은 웅성거린다. 자, 두 번째는 리더의 프로노야 성견지명. 성견지명. 첫 번째는 뭐였죠? 묵상, 기도, 요가. 그러니까 나만의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깊게 생각이라. 암의 이 사업은 과연 나에게 무엇인가? 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 사업의 비전은 과연 내가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 파트너를 어떻게 성장시킬 건가? 저분을 어떻게 CL을 조율시킬 건가? 어떻게 내 팀을 성장시켜가지고 A70을 가게 만들고 비전 보너스를 받게 만들 건가? 깊은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적어도 하루에 30분 정도는 가져라. 백만장자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타이탄의 도구들, 뭐 부자의 습관, 뭐 저도 얼마나 많은 그 부에 관련된 책을 읽었겠어요. 습관은 똑같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그런 어쩜 빌 게이츠도 일주일간 모든 걸 팽개쳐 놓고 독서 시간을 보낸다잖아요. 거기에서 새롭게 정립이 되는 거죠. 예. 아메이 다이아몬드들도 좀 그러면 좋겠어요. 1년에 일주일 시간 내 가지고 모든 미팅, 모든 파트너 후원 끊고 저 산속에 가서 예? 예. 아메이 자서전만 들고 가서 딱 좀 공부하고 재무장하고 나오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자, 또 하나는 이제 프로노이아 성견지명, 성견지명. 당신에게는 미래를 예측하는 눈이 있습니까? 프로노이아는 우주 안에 존재하는 만물을 운행하는 목적이다. 어려운 이야기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프로노이아를 거부하는 행위는 신에 대한 부정과 같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 이겼다. 어떤 이야기예요? 이 만물을 운행하는 목적을 거슬렀다는 이야기죠. 네. 리더는 사람과 사물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의 현상을 가능하게 한 속모습을 곁들여 보는 자다.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비스가 됐든 사람이 됐든 그 부분을 더 내면 깊숙이 보는 사람.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도 초기에는 많이 속았어요. 리더님 제가 1년 만에 담당 가겠습니다. 제가 스폰서 때 3점을 드리겠습니다. 3점은 고사하고 3%하고 그만두더라고요. 리더님 제 팀에 대단한 리더값이 있었어요. 리더값이. 절대 안 믿어요. 그러세요. 축하합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노여 지마력이요 인구 견인식. 말은 오래 달려봐야만이 그 힘을 알 수가 있고 사람은
오래 사귀어 봐야만이 그분을 알 수가 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걸리고 리더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 프로노이아는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에서 그 해결점을 발견하고 그 실마리를 통해 결과를 예측하는 상상력이다. 네. 앞으로 암의 사업이 어떻게 될 건가? 정말 5년 후에 여러분들 5년 후에 5억씩 통장에 들어간다. 너무 기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 100억 자산 구축 프로젝트래. 예. 그래서 1억을 1년에 예금하는데 아니 이자를 받는데 3% 정도 주잖아요. 예금하면은 그럼 1년에 1억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3%도 안 주죠, 사실. 3% 준다고 가정하면은 1년에 300만 원 아니에요? 그럼 한 달에 250만 원. 그러니까 브론즈 빌더가 돼 가지고 25만 원을 받는다면 한 달에 나는 은행에 1억의 자산을 구축해 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한 달에 250만 원 받는다. 연간 3천만 원 받는다면 은행에 얼마가 있어야 된다? 얼마가 있어야 돼요? 10억. 10억. 예? 우리 양수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한 달에 2,500만 원을 받아. 연간 소득이 3억이야. 그거 얼마 있어야 돼요? 은행에? 100억이지, 100억. 25, 250, 2,500. 그럼 연간 소득이 3억. 그러니까 한 달에 매달 2,500을 받으시고 연간 토탈 3억을 받으면 은행에 100억을 넣어서 이자 소득을 받는 것 같다는 거예요. 공감되나요? 100억이 없죠. 그러니까 100억을 받으시려면은 100억짜리 수표를 제가 어제 주미팅 할 때도 다른 팀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2003년까지 파운더스 다현다 되면 자산 100억 구축이 가능하다. 왜? 연간 소득이 3억이 넘으니까. 2030년 파운더스 다현다 되면 여러분들 연간 소득이 3억 훨씬 넘습니다. 그럼 100억 자산을 통한 소득과 같다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내 걸 만들 건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100억짜리 수표를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내 지갑에 놓고 다니라. 뭐야 이거. 그래서 돈 안 되지. 또 어렵지 하면은 이 100억짜리 수표를 보여줘라. 기다려봐. 내가 2030년에는 내가 자산 100억을 구축하게 돼 있다.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 예. 그게 상상이에요, 상상. 2030년에 정말 여러분이 100억을 구축했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다이아몬드 분들이 대단하죠. 리더님 보너스가 한 달에 얼마 나와?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리더님은 자산을 얼마 정도 구축했어요? 그럼 다이아몬드 소득이 지금 평균 잡아 한 1억 5천에서 2억 된다. 1억 5천이면은 50억 아니고 50억. 안 보이니? 나 50억 자산가야. 가지고 그 수표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카피한 걸. 응?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런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김승호 회장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상상력. 저 건물은 반드시 5년 이내 내게 될 거야. 아침마다 그 건물 앞에 가가지고 저 건물은 내게 될 거야. 내게 될 거야. 그래서 건물도 사고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또 어떤 유명한 그 이야기도 막 생각나네요. 어? 지갑에 그죠? 100억짜리든 10억짜리든 그 수표 넣어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 항상 그걸 꺼내봤다는 거죠. 반드시 이 돈은 내가 갖는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이제 부를 이렇게 이뤘다는 내용들. 예. 저도 올해 2026, 2027, 2028, 2029, 2030년 하면 어떻습니까? 자산이 얼마 되겠어요? 1,000억은 넘어요, 1,000억은. 그렇게 안 보여서 문제잖아요. 응? 1,000억 자산 가치는 보이나요? 우리 1,000억 자산 가치는 이야, 대단합니다. 그럼 1,000억 뭐예요? 100억이 3억이면은 1,000억은 30억이야. 2030년에요. FC 중에서 30억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추석 다이아몬드 2003년에 그죠? 예, 더블이 된다. 그러면 뭐한 그 보너스를 계산하면 거의 20억이 되거든요. 20억. 그거 얼마입니까? 예? 3억이 100억이면 20억 얼마예요? 3, 6, 18. 6, 700억이 된다는 거예요. 6, 700억이. 그래서 리더님은 100억짜리 수표 6장을 주변에 놓고 다녀야 돼. 이게 안 보이니? 예, 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큼 내 기분 좋은 일이 없어요. 저도 제 다이어리에 그 매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너스와 금액과 아주 디테일한 각 레그별 점수와 다 기록해 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반드시 그것을 실현해야 된다. 또한 자신이 상상해낸 성견지명을 행동으로 옮겨 모두를 위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가치다. 프로노이아의 이 성견지명은, 예? 프로노이아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아는 지혜 혹은 신을 대신하여 사건의 전말을 미리 꿰뚫어보는 지혜라는 뜻이다. 살라미세전에서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가 절대절명 위기에 처한 순간에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참신한 전략으로 승리를 거뒀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그 뭡니까 그 3단 노선을 200척을 이렇게 건조해 가지고 결국은 페르시아 전쟁을 살라미에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서구 문명이 그리스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뛰어난 지도자는 남들이 보지 못한 그 안목, 그 성견짐을 가지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003년에 파우드 다이아몬드 6레그 열심히 혼해가지고 올해 안에 3레그, 예? 6레그를 열심히 조인해가지고 그분들이 2, 3년에 파운드 비트 안 되겠어요?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3억에 그 100억의 자살 만나면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50조에 다이아몬드를 끌고 베가스를 가자. 2003년에 그분들이 5억 이상의 보너를 받는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 2003년을 미리 저는 상상하면서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그런 매일매일 그런 어떻습니까? 묵상을 해 나가는 거죠. 자, 리더의 성견지명, 고대 그리스의 살라미스 전쟁의 영웅 테미토클레스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태어난 서양 문명의 불씨를 지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문명의 중심을 페르시아에서 지중해로 가져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 페르시아 전쟁이 페르시아가 이겼다면 오늘날 서구 문명이 없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걸 알고 이제 저도 그리스인 이야기 이제 그 시오노 나나미의 어떤 그리스인 이야기 그게 자세히 써졌거든요. 그래서 그 아테네 시민들을 전부 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저쪽 뭡니까 데모필라이 전투인가 거기서 지고 이제 그 살라미스 섬으로 전부 다 그 아테네 시민들 그때 한 5만 명 되는데 그 시민들을 전부 다 섬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인들이 아테네를 점령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너무 열받은 거야. 이제 무녀만 신전에 무녀만 있고. 그래서 아테네를 전부 다 불사르고 쥐새끼까지 다 죽입니다. 철저히 파괴할. 근데 이제 살라미스에서 타미스를 딱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나라 이수신 장군처럼 가지고 거기서 대표해서 결국은 페르시아가 멸망하는 그런 좀 결정적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오늘날 그리스 문명과 그 자식들인 서양 문명은 테미스토클레스의 리더십으로 태어났다 해도 지나침이 없다. 테미스토클레스의 그 성견 지명이 어쩌면 오늘날 서구 문명을 탄생시켰다. 리더의 성견 지명이란 당연한 과제를 숙고하여 체적의 대안을 떠올려 자신의 깨달음이 실현되도록 대중을 일깨우는 설득의 기술이다. 광함 지르고 떼감 지르고 그게 아니란 거죠. 합리적으로 왜 이렇게 가야 되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도 2003년까지 방금 50조 또는 그런 비전 보너스 어떻게 드리머들을 이끌어 갈 건가? 저는 지금 상태는 안 된다. 정말 혁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이런 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리더분들에게 그 열정을 심어주고 어떻게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도전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어떻게 그 100억이란 자산이 가슴에 오게 만들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합리적이고 그게 숭하면 그분들이 행동하면 그게 설득이죠. 앞으로 가자 했는데 지는 뒤에 있고 열심히 하세요 하는데 지는 집에 있고 이건 설득이 아니죠. 설득 좀 하면서 같이 행하는 거 같이. 같이. 누군가는 널리에 함께 하자는 그런 행동을 보여줄 때 우리는 같이 하게 돼 있잖아요. 리더는 없던 길을 만드는 남들이 가본 적이 없는 길을 모색하고 숙고하는 인간이다. 그래서 리더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죠. 대중은 이런 리더에게 자신들을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나도 비전을 받고 싶어요. 나도 라스베이거스 가고 싶어요. 네, 가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게 리더의 역할이 아닌가.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가 절대절명 위기에 처한 순간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참신한 전략을 생각해냈다. 그 살라미스 섬으로 아테네 시민들을 이렇게 이주시키는 이것을 고대 그리스어로 프로노이아라고 한다. 예. 대중은 깊은 숙고를 통해 더 나은 자신을 상상하고 그런 자신이 되기에 수련한 자를 찾고 싶어한다. 그리고 그런 자를 기꺼이 믿는다. 그게 리더의 역할이야. 아, 우리 스폰서 믿으면은 내가 라스베가스 갈 수 있고 내가 100억 자산 구축할 수 있어. 있겠구나. 그 느낌을 가질 때 뭐다? 함께 하는 거죠. 다른 제가 요즘 믿고 있는 책에 리더는 무엇을 위한 존재인가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빅 리더. 저는 이제 리더의 리더. 리더가 다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되면 리더가 파트너의 성장을 막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정말 저도 오래 해보다 보니까 그런 리더들이 종종 나타나요.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본인이 탱커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네. 정말 참 모든 부분을 다 끌어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리더라는 존재는 내 파트너가 나를 믿는 우리 스폰서만 내가 따라하면은 나도 잘못될 수 있겠구나. 저 드림월드가 그래서 60조의 담대가 탄생됐어요. 이상이. 저는 거기에 자부심을 가져요. Anyway, 저희들은 그 방법을 복제시키려 노력했고 그 방법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따라서 다임다 되신 거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죠. 또 FC가 될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한번 따라해봐라. 왜?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이 사업에 대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문제는 리더가 자신을 깊이 관 적이 없고 그 결과 현안에 대한 심오한 지혜를 갖지 못해 스스로 믿지 못한 존재로 만들면은 절대로 이분들을 기꺼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이익과 제가 오늘 아침에 책은담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큰 선행은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작은 악행은 사람이 기억하고 큰 자선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작은 자선 서운함은 평생이 간다. 너무 맞는 말 같아요. 예. 그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그렇게 너에게 헌신했는데 네가 나를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본성. 예. 리더는 자기 확신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확신하기 때문에 대중이 그를 믿는다. 이런 자기 확신은 이에 당사자들을 말로 설득할 수 있도록 카리스마를 선사한다. 네. 그래서 존경하는 저도 항상 저의 멘토인 김일대님도 지금도 현장에서 뛰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저한테는 대단하고 감사한. 저도 스승의 날 제가 이제 이렇게 또좀 꽃다발도 보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고 인생에 그런 스승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의 등불 같은 존재잖아요. 저도 그분이 이제 우리 리더님 이제 80대 중반을 향해 가는데 80대 중반까지는 제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스승이 있다는 거. 예.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그 리더님을 김리더님을 따라간다. 왜? 그분을 따라가면은 아멘을 평생 할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에. 예.
이렇게 자기 확신을 통해 나오는 말을 고대 그리스어로 디나미스, 즉 힘이라고 한다. 자기 신뢰, 힘은 자기 신뢰라는 순을 통해 매일 조금씩 조금씩 생기는 정신적이며 영적인 근육이다. Believe yourself.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예수님도 병자를 일으켰을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 그럼 자기 자신, 자기 확신과 자기 신뢰를 가지려면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탱과 요가, 묵상. 네. 왜? 그런 성경 지명을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정신적이며 영적인 근육 이 부분을 계속 키우셔. 제가 최근에 참 또 하나 깨달은 게 이제 일사에 올렸지만 우리가 진창 그래 늪이 빠지면 잘못하면 죽잖아요. 막 들어가니까. 그럼 우리가 살면서 이런 진창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거죠. 다 순탄하게 되지 않잖아요. 예? 인생의 고비마다 이런 진창 구덩이를 마련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진창에 빠뜨린 이유가 있대요. 신을 믿든 뭐 안 믿든 그 진창에 빠뜨린 이유는 너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는 거야. 너 진짜 아미를 믿니? 또 하나는 그 진창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기에 필요한 사람은 남겨놓고 필요 없는 사람은 격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와닿았어요. 저도 A형이다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막말 어떻게 좀 배신할 수 있어? 그런 거에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분을 격리시켰구나. 왜? 그분들하고 함께 있다면 죽도 박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편해. 어차피 인연이 되면은 천리길도 인연이 되고 인연이 안 되면 앞집 사람도 인연이 안 되더라. 진창에서 나의 믿음을 증명시키고 이 견뎌내기에서 우리가 진창에 빠져나오는 방법 있죠? 매일매일 힘을 써야 돼. 힘을 써야 돼. 그래도 밖으로 나가려고 힘을 써야 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빠져나온 길은 그래도 매일매일 탱커를 열심히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 그때 진짜 근력이 생긴 거죠. 암에 대한 믿음. 내가 왜 이 사업을 했던가? 그래, 나는 반드시 내가 치른 대가가 얼마인데 저 비전번호를 반드시 받아야 돼. 그런 어쩌면은 자기 확신과 자기 신뢰를 단련시키는 그 기간이 저는 어쩌면 진창이 아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암의 사업 하면도 와요. 잘 나간 것 좀 해지만 어느 순간에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진창에서 빠져서 우리가 3년이라는 기간을 견뎌봤고 저희들이 2008년에 2011년까지 3년을 정말 꼬박 정말 진창을 아주 힘들게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잘 가다가 코로나 터지고 여러 상황이 되면서 어쩌면 지금은 이제 다시 제2의 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단련의 어떤 그런 기간이 아닌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서글퍼하지 말라는 거죠. 예? 내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그분을 나를 떠나보게 했구나. 예. 테미스 클레스는 아테네 공동체 체설을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될 임무를 성견짐으로 깨달은 자다. 공동체 행위는 구성원들의 염원이 담긴 특별한 도구를 통해 표현된다. 그 도구를 이야기라고 한다. 이야기. 그래서 이야기를 잘해야 돼. 리더는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 이야기의 생명은 그 이야기 자체에 있지 않고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의도에 있다. 그것이 바로 설득이다. 그리스 지도자들은 시민들에게 자신이 가장 탁월한 걸 보여줘야 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대중에게 자신이 가장 유능한 리더라는 사실을 알리는 연설이다. 이 연설 능력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된다? 경청해야 되고.
또 경청을 잘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설득을 잘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연설 능력, 설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 우리가 하락에서 삽니까? 예. 절대 그러지 않죠. 예. 남을 설득 안 되는 수사기는 세 가지 장치. 그래서 그리스는 이 수사기 굉장히 발달됐다는 거죠. 남을 설득하는 방법. 예. 첫 번째 장식은 시의 적절성이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깨달았는데 그 담론이 필요한 절대적 시간과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 하고 안 할 때 안 하고 이 말할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라는 거죠. 커피 한잔 하자 했는데 갑자기 암에 들이대고 이건 안 맞다는 이야기죠. 응? 응. 때와 장소가 안 맞지 않다. 응? 시끄러운 데서 암에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원칙에 나왔잖아요. 전화로 사업 설명하지 마라. 응? 이게 시 적절성이 틀리다는 거예요. 예. 시적절성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는 카이로스다. 카이로스 일반적으로 시간이 아니라 모든 걸 결정하는 절대적 시간이다. 연설자의 말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그것을 실행하는 절대절명의 시간을 포착해야 한다. 연설가나 작가는 자신의 글이나 연설이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실현되는지를 고민해야 된다. 이 고민 안 했기 때문에 책이 안 팔린 거야. 너무 어렵고 인문학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요즘은 뭐 간단하고 그죠? 쌈박한 걸 좋아하잖아요. 제가 언제 책을 써봤나요? 자신의 글이나 연설이 그 시대에 요구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만일 자신과 대중이 모두 요구하는 카리로스를 찾지 못한다면 자신의 글이나 연설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격려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쫄딱 망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예? 예. 두 번째 장식은 청중의 이해다. 누구는 그 연설을 듣고 그 글을 읽느냐에 따라 결정돼야 하고 수정돼야 한다. 진리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것이 아니라 지상의 구체적 시간과 공간의 존재, 누군가가 최선을 다해 손쉽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듣고 보고 청중들이 이게 맞구나,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모르. 우리 애들도 그러더라고. 아빠 책 뭔 말인지 모르겠다. 대중을 이해시키는데 실패한 거죠. 르네상스의 주역이 된 네덜란드 인문학자인 에라스미스는 그전까지 라틴어 신약 성서의 핵심 구조를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 라틴어 회개하라는 문장은 고해성사하라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중세 시대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는 자신의 죄를 치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로 했다. 그래서 인간은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통해 신에게 용서를 받다. 그래서 중세 아미끼의 교부권의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사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난 그런 종교적인 암흑기가 찾아온 거죠. 그리고 성서도 그 사제들만 볼 수 있도록. 예. 그런데 이 에라 스미스라는 사람은 메타노이어를 번역하자면 마음을 바꾸라다. 이 말은 인간 스스로 신과 만남을 통해 구원됐다는 사실을 성서 번역을 통해 처음으로 예, 인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암흑기에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이 에라스미스가 마음을 바꿔서 네가 신과의 만남을 직접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제를 통해서 안 해도 돼. 그렇게 해서 뭐가 탄생됐죠? 기독교가 탄생했다. 종교계. 이건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어쩌면은 다른 성경 지명 또는 그런 어떤 해석 이 차이에서 스미스의 르네상스 운동은 그 후에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이루어졌고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근대 국가의 성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한 사람의 성서 번역을 통해.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는 사제가 없잖아요. 천주교는 사제가 있지만. 예. 세 번째 장식이 적격성이다. 적격성이란 문학에서 등장인물이나 연설자의 행동과 말이 적절하게 표현되는 것을 뜻한다. 연설자가 자기 생각을 적절하게 전달해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건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리더분들이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담론을 제기하는 자는 세 가지 내공을 통해 담론을 접하는 독자나
청중은 담론 제공자 의도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내공이 에토스, 즉 인격이다. 인격. 자신의 생각을 글이나 연설로 설득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예. 그래서 에토스가 전달한 능력이 60%, 60%. 저 사람 참 됐네. 저 사람 참 괜찮네. 예. 그 인식을 주는 게 남을 설득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 뜻입니다. 자, 고대 그리스로 인격을 고대 그리스어로 에토스라고 한다. 에토스는 그 사람의 인격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내공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저분을 따르면은 내가 설마 저분이 그런 사입이 잘못된 걸 하겠나? 이거 엄청난 어떤 나의 카리스마입니까? 에토스는 평소 습관적으로 선의를 행할 때 만들어지는 덕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적인 덕, 하나는 도덕적인 덕이다. 지적인 덕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속되는 가르침을 통해 늘어나지만 도덕적인 덕은 습관을 통해 생성된다. 습관을 통해. 예. 예. 두 번째 내공은 논리적 판단 또는 이성인 로고스다. 로고스. 예. 모든 소통은 이성을 통해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소통을 전달하는 자와 소통을 받는 자가 지적으로 만나는 지점이 로고스다. 로고스는 인간의 특징으로 자신의 이성적인 담화로 자신의 주장을 청중에 전달한다. 세 번째 내용은 파토스다. 파토스의 원래 의미는 고통인데 청중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인지하면서 생기는 카리스마다. 연설의 목적은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청중을 자신이 의도한 감정 상태로 진입시키는 것을 뜻한다. 감정이나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영향을 주고 고통이나 쾌락을 쉽게 쉽게 변한다. 예. 청중의 희노애락을 자신의 것으로 느낄 수 있는 마음은 평소에 그런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만 가능하다. 파토스는 다른 사람이 처한 공경을 자신의 공경처럼 느끼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마음까지 포함된다. 리더는 항상 스스로에게 항상 물어봐야 한다. 나는 나 자신을 믿을 만한 존재인가?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성견 지명과 자기 확신은 그 사람에게 카리스마를 선물하고 이게 말의 힘이다. 이렇게 좀 이제 많은 글씨를 써놨네요. 예. 그래서 이게 빠졌는데, 네. 그러니까 이 로고스의 대표적인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면 카터입니다. 카터, 지미 카터. 지미 카터 시절에 미국 이란 테헤란에 미국 대사관에 이란 미국인들이 이제 인질로 잡혔잖아요. 한 150명이. 그래서 구출하러 가다가 헬리콥터 추락해가지고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카터 대통령이 왜 대사관은 그 국가의 영토가 아닌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 150명을 구출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라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따진 거죠. 예. 그래서 이란이 이제 그 대사관에 포로 잡혀 있던 150명의 미국 인질들을 석방해 줬다고 그래요. 저도 약간 로고스 스타일이에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1 플러스 2가 나와야 되고. 그런데 방금 보셨지만 이 로고스 스타일의 사람의 설득력은 몇 프로다? 10%밖에 안 된다. 10%. 10%. 예.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에토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빌 클린턴. 이 빌 클린턴은 설득의 기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상원 의원 중에 이창준 상원이 있었어요. 그분은 공화당, 빌 클린턴은 민주당. 그래서 민주당에서 어떤 법안을 발의를 하는데 공화당이 자꾸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린턴이 이창준 의원을 부릅니다. 백화관에. 그런데 공화당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절대로 클린턴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 무조건 반대라. 반대된다. 그래서 딱 각오로 갔대요. 각오를 하고 이제 클린턴을 만나기 위해서 백악관에 딱 들어갔대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창준 의원님 따님이 혹시 이 학교 나왔죠? 어떻게 아십니까? 그 학교 대단히 좋은 학교죠. 정말 한국의 학부모님들은 자녀 교육만큼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취미가 있는지 그리고 한참 이야기하면서 의원님 그런데 혹시 따님이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제가 성실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도와준다는데 우리나라 부모님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 따님이 나온 학교도 알고 있죠. 어? 도와준다고 그러죠?
근데 중요한 것은 법안 이야기를 안 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결에 그래, 프레지던트 대통령 각하 너무 감사합니다. 부터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데, 근데 이창용 의원님, 근데 이번에 그 우리 민주당에서 법안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거 좀 도와주시라고. 거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죠 뭐. 그럼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설득이.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죠? 상대방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상대방을 다 파악했다는 거죠. 우리 그런 게 굉장히 사회생활 할 때도 설득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특히나 영업 쪽에서 가가지고 아멘 아십니까 하면 안 돼요. 뭐 리듬 취미가 뭐세요? 골프. 오늘 몇 타 치세요?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치십니까? 딱 어? 보통 한 2, 30분 인터뷰가 아메이 전달하는데 거의 8, 90% 차고 공감을 해, 공감을. 예.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오는데 혹시 30분 정도 시간 되냐고. 그럼 10분밖에 안 되는데 그럼 10분 정도에 제가 아메이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혹시 뭐 들으실 용이 있습니까? 어? 이미 마음은 열려 있어. 10분? 뭐 그래 듣죠. 그래서 딱 10분 설명해요. 이제 10분 정도 됐네요. 어, 더 하세요. 제가 좀 늦지 뭐. 그래서 30분을 듣는 거예요. 이게 에토스입니다. 저도 기술 영업을 10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주 외국인을 초청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만나자마자 아멘을 들이대면 안 됩니다. 그분이 관심이 뭔지 쫙 꿰뚫고 뭐 세일즈맨들은 그걸 교육을 철저히 받습니다. 먼저 그분의 관심을 찾고 본론은 어차피 한 번 만나든 10번 만나든 설득당한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 서너 번을 찾아가면 근데 당신 왜 옵니까? 암이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리더님은 안 되겠는데요. 암이 안 할 사람 같아요. 해보서 뭐 내가 왜 안 합니까? 역으로 암이를 좀 알려달라는. 그러니까 그것은 설득의 기술이에요. 설득의 기술. 어떻게 그게 경험을 안고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토스, 감정, 패션, 연민 이 설득의 기지가 오바마 대통령. 그래서 그때 미국의 흑인 청년이 경찰총에 맞아가지고 사망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막 흑인 폭동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흑인 청년 장례식 가가지고 한 10분을 있습니다. 저처럼 막 흑인들이 우리가 이래야 되겠냐고 하는데 대통령이 10분 있는 어떤 이야기야? 이미 마음을 다 공감하고 있다. 너희들 고통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자기도 흑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폭력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폭동이 잦아들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연설을 잘한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연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30%.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리더는 이 세 가지를 잘 융합시켜라. 네. 그게 수사입니다, 수사. 우리는 그죠? 내가 전달한 아멘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건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만나자마자 들이댄다. 이건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입니다. 대학 상대에 보고 미리 파악해서 어떤 취미가 있지. 그 우리 F하면잖아. 가족, 예? 얘가 몇 살이고 뭘 잘하고, 그리고 또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만나면은 상대를 띄워주라는 거죠. 넌 나보다 공부 잘하잖아 고등학교 때. 내가 이거 자꾸 친구가 나보고 하라는데 나는 판단이 안 돼. 네가 한번 들어보고 판단 좀 해봐. 그래서 스폰서를 초청하라는 거죠. 예. 그런 여우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자의 용기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경험적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사업을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뭐죠? 안목 첫 번째 뭐죠? 요가 묵상. 어떤 매일매일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묵상 기도 시간이 필요하다. 두 번째가 풀어내야 성견지명. 우리는 아메 사회에 대한 어떤 비전, 분명한 사실은 방금 보셨지만은 2003년까지는 비전 보너스 또 엄청난 그런 AI 시대에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가장 안정된 그런 자산 또 2030년까지 내가 파운드 되면 100억의 자산을 만든다. 엄청난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죠. 땅 사라 강남에 개발될 때 끝까지 안 사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친구는 그래 뭐 사지 뭐 서 뒷다리 잡듯이 사는 게 뭐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 그리고 마지막 뭐였습니까? 마지막? 예? 리더의 풀어내셔서 실천적 지식. 다음 달에는 실천적 지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의 안목이 길러진다. 이 내용입니다. 하여튼 화이팅 하시고 저도 뭐 참 김상근 교수를 통해 제가 배웠지만은 이제 이 인문학을 접했지만은 참 저도 이제 유튜브에 그 김상근 교수의 강의를 종종 듣습니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어떤 그런 좀 뭐랄까 리더의 자세라든가 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많은 그런 부분을 배울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또 우리 원데이 때 그분이 초청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또 좋은 어떤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다음 달에 우리의 찐팬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